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소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잘 노출이 되고 그리고 유입된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로드하는 과정을 소상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와 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찾았던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싱하는 과정을 너무 길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빠르고 짧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파티션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쇼핑 인사이트에서 이 가림막 파티션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얼마나 구매를 하는지 확인해 보고 상품을 소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림막 파티션을 제일 메인 키워드로 잡고 그 앞뒤로 꾸며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보면은 이런 원목 파티션,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파티션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메모장에 저는 미리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이런 식으로 원목 파티션, 이 가림막 파티션이 메인이고 원목 파티션, 여기에 있는 또 인테리어 가벽, 또 가벽 파티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 제품이랑 좀 잘 맞는 키워드다 라고 생각이 될 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랩에서 상품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본격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해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셔서 이제 아이템 발굴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키워드들이 다 쓸모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은 키워드들을 적용해서 이 상품에 맞는 키워드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카테고리를 우선 설정하셔서 여기에 총 검색수를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필터를 걸을 거기 때문에 그냥 조회를 눌러서 나오는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봅니다. 물론 이 파티션 대형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벽 파티션도 있네요. 여기 이런 키워드 500개가 나오는데 이 500개를 모두 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엑셀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우선 이 필터를 사용해서 대표 카테고리를 설정해 줍니다. 네, 여기 아래 세모꼴을 쭉 눌러주셔서 인테리어 파티션이었죠. 인테리어 파티션을 이 대표 카테고리는 네이버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가림막 파티션을 썼을 때 쇼핑 탭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적용을 하는지 이렇게 보시라고 하셨죠. 네, 이거를 확인하셔서 얘도 적용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숨기기를 해주고요. 이것도 필터로 걸러준 거기 때문에 숨기기를 해주고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경쟁 강도 저는 너무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 이것도 그러면 경쟁 강도가 낮은 것부터 정렬이 되고요. 총 검색수 10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터를 걸러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설정을 해서 조건부 서식 걸어서 뭐뭐보다 큰 1000보다 큰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딱 보이는 게 경쟁 강도가 낮고 총 검색수가 1000건이 넘는 것들만 쭉 훑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딱 보더라도 이거는 브랜드죠. 브랜드 넘어가시고 중고 이런 거 넘어가시고 네, 중고 파티션 넘어가시고 알파룸 인테리어 알파룸 인테리어는 좀 아주 딱 맞진 않기는 한데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서 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많이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인 키워드 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줬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었구나. 이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집어넣구나. 어떤 순서로 집어넣구나를 파악을 하시고 내 메인 키워드 앞뒤에 뭐를 집어넣어야 할지, 내가 생각한 메인 키워드 앞뒤에 뭘 집어넣어야 할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할지 여기서 참고를 합니다. 네, 이렇게 참고가 되셨다면 저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타오바오로 들어가서 상품을 다운받습니다. 빼쿤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 저장해 놓으라고 미리 숙제로 내드렸죠. 빼쿤을 누르면 여기 위에 다운로드 커런트 탭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메인 사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옵션 사진 다운받아서 저장해 놓고, 여기 세부 사진 다운받아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사진은요, 여기는 800 곱하기 8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포토스케이프 X 프로그램도 또 알려드렸잖아요. 포토스케이프 X에서 여기도 이제 제가 다운받은 것을 업로드를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사진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메인 사진과 옵션 사진은 무조건 1000 곱하기 1000입니다. 1000 곱하기 1000 해서 저장을 누르면 메인 사진, 옵션 사진 모두 다 제가 만들어 둔 거죠. 빼쿤으로 다운받은 상세 페이지를 포토샵 작업해서 한글화 작업을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손쉽고도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미리 캔버스 알고 계시나요?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포토샵 기능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한 플랫폼입니다. 아주 유용해요. 템플릿에 들어가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여러 유튜브도 있고 상세 페이지도 있고 카드 뉴스도 이곳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템플릿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죠. 상세 페이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뜹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그러면 내 상품과 좀 분위기가 좀 어울리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먼저 여기에서 먼저 알 캡처를 사용해서 모두 다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두는 거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캡처를 해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중국어들 제가 번역하기 너무 어렵죠. 이건 이미지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글에서 번역도 안 되거든요. 네일에 보면 좋은 툴이 있어요. 여기 상품 URL을 적용시켜서 네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번역이라는 이런 탭,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해서 이제 번역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설정을 잡아두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품 효과.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제품 정보도 아주 손쉽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사진을 이렇게 쏙 집어넣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원목, 가림막, 파티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가요?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자, 제가 지금 만들어줬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도 아주 빠르게 낼 수 있고, 여기 세부 디테일도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활용해보세요.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JPG, PNG 파일로 모두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페이지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키워드 준비됐고요. 또 여기 사진, 상세 페이지 모두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와서 이제 상품 등록을 드디어 합니다. 네,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설정 중요하죠. 인테리어 파티션이었으니까 이걸로 꼭 설정을 해 두시고요. 상품명, 제가 주요 메인 키워드라고 잡은 게 가림막 파티션인데 그게 원목 가림막 파티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키워드들을 필요한 형용사 키워드들 살만한 이제 어떤 고객님이 이용하실지 좋을 부분을 생각해서 상품명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 뒤에 바꿔가면서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검색 품질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잘 됐다고 입력이 뜨죠. 여기는 이제 판매가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 판매가는 저는 마진 계산기를 이용을 해요. 마진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 108위안이었죠. 그러면은 순이익률을 저는 25%를 잡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상품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온 판매가가 71,469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판매가가 아까 전에 7만 얼마인데 1만 원으로 설정해 둔 이유는 여기 할인가를 집어넣어서 좀 더 고객님들이 이 제품이 할인하는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좀 더 마진 아까 7만 원이었는데 좀 낮죠? 이거는 배송비를 조금 이따 만 원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가로 집어넣었어요. 배송비를 뺀 상품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재고 수량은 조금 있다가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옵션이 3가지예요. 그냥 크기입니다. 높이가 170, 180, 200이에요. 그래서 1개라고 하고 등록순으로 하고 높이로 설정한다면 콤마 해서 목록 집어넣고 옵션가를 좀 더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고 수량을 집어넣으면은 아까 전에 여기 재고 수량에 적용되는 거죠. 옵션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그 포토스케이프 X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진을 1000 곱하기 1000으로 만들었었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대표 이미지 예쁜 걸로 적용을 합니다. 동영상 있으면 꼭 넣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상품 자체가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상세 설명 아까 전에 제가 적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이제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전에 공지사항입니다. 이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내용들을 알려드릴
메일로다가 뭐 템플릿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앞부분은 좀 간략하게 이런 필요한 부분을 적용을 해두고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의 경우는 150불 이상 되면 관부가세가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두고요. 또 무게에 따라서 공동 택배비가 더 추가될 수 있고 반품은 어떻게 진행을 해달라라는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은 고객을 위해서도 공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을 잘 이제 만들어서 적응해 두셔야 합니다. 또 상세 페이지도 여기 보면은 이 사진뿐만 아니라 앞뒤로 제가 내용들을 멘트를 집어넣었죠. 네이버의 경우는 이 멘트를 중간중간 집어넣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같은 키워드라도 이제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다른 키워드가 있죠. 예를 들어 원목도 뭐 나무가 있고 원목도 있고 또 우드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든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이 상품에 맞는 다양한 키워드를 앞뒤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상품의 주요 정보 이런 거 모두 적용하셔야 돼요. 모델명, 뭐 브랜드, 여러분의 스스 이제 이름 이런 것도 적용해 두시고 중국업체, 제조사 중국업체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속성 같은 거 아는 부분들 다 집어넣어 주시고 KC 인증이 없죠. 구매 대행의 경우는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다 적용해 두시고 제조일자 좀 생각해 두셔서 적용하시면 돼요. 상품 정보 고시도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상품군 어떤 건지 뭐 품명, 인증, 원런, 파티션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다 적용을 할 때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해두셔야지 노출이 잘 돼요. 여기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건 냅둡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바꿔놔도 법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적용해 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바꾸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는 제가 10,000원 적용했다고 했는데 저 수량별로 각 한 개마다 부과될 수 있도록 했어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적용해 두시면 돼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배송이 오는 것들도 좀 비싼 편이잖아요. 반품 같은 경우도 적용을 해 두시면 되고 반품지 저희 집으로 아니면 사업자로 서로 사무실로 해 두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적용해 두시고 이렇게 AS는 해외 구매 특성상 AS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멘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 상품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이제 구매 혜택 조건도 넣으셔도 되고 이벤트 같은 거 집어넣는 게 있는데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설정할 부분들 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 안 했습니다. 이벤트도 없어서 안 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끝을 달려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그 직접 입력을 누르셔서 이 태그를 여기에 입력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아무리 키워드를 검사를 했어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용이 되는 키워드를 10개를 모두 빼곡히 정리를 해두셔야지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이제 검색이 되겠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을 눌러서 모두 다 가능한 태그이다, 키워드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타이틀, 이 메타 데스크립션 이것도 모두 다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다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서 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판매자 코드 이거 중요합니다. 타오바오에는 이제 언젠간 이 상품이 팔릴 때 타오바오 일일이 다 URL을 뭐 정리해 두시는 꼼꼼하신 분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경우 놓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판매자 상품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냐 하면 이 타오바오 URL 들여다보면 쭉 보다가 여기 ID 다시 뒤에 제 숫자가 쭉 놓여 있는 게 있어요. ID는 여기 보면 숫자가 있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코드입니다. 이 상품 고유 아이디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다른 상품으로 이동을 한 뒤에 다른 상품 아이디를 지우고 아까 전에 제 상품 올려놨던 거를 이 상품 코드를 집어넣으면 바로 뜨죠. 그래서 이 판매자 코드를 꼭 여기에 기입을 해 두셔야지 제가 이 상품을 찾기가 쉽겠죠. 어떤 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이 URL 전체를 투명 하얀색으로 해서 밑에다 붙여 넣는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 또 다른 곳도 다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전용 상품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설정 안 하고 설정 안 하고 이 공지사항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검색 품질 체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점검 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모두 다 적용이 잘 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저장을 하고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상품 카테고리를 찾고 키워드를 찾을 때 한 상품만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비슷한 상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5개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품 하나를 무사히 업로드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상품을 찾아서 업로드를 했을 때 하루 종일 상품 하나를 업로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두 번째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좀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기보다도 어느 정도 간략하게 만드는 스킬도 생겼고요. 잘 팔리는 상품들은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객님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상세 페이지로 다시 재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하나씩 혹은 2개씩 매일 꾸준히 올리다 보시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이 스마트 스토어 상점에 많은 물건들을 사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적인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무료로 배워보셨어요. 이 과정 몇 번 돌려보시면서 제대로 습득하셔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좀 더 효과적인 여러분들의 방법을 창출해내서 셀러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이소 김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